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회생, 파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볼 때 어떤 중년의 남성분께서 대출을 신청하러 오셨었어요. 되게 조용한 그런 남성분이셨거든요. 한 60대 전후반 정도 되시는 분?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런 신용정보 등재가 되었었다. 신용불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게 올라간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올라갔던 기록은 있는데 현재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었는데 제가 지금이랑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금융거래 안 되죠. 뭐 카드, 대출 이런 거 다 안 되죠. 뭐 예금이랑 이런 거래는 가능은 하지만 그냥 뭔가 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불안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게 마음속에 좀 신경이 쓰이시고 항상 고민이 되셨었는데 이번 대출을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해서 참 고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 한 10몇 년도 더 된 그런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회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대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댓글 정말 심심찮게 달립니다. 최근에 20대, 30대 청년 파산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20대 청년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2016년에는 743건, 2017년에는 780건, 이게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독 20대 파산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청년층이 만 25세에서 만 34세 사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학자금 대출을 냈는데 또 취업이 어려우니까 취업난 때문에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또 주거비 들죠. 생활비 들죠. 또 물가는 올라가죠. 이러니까 대출도 있는데 생활비 주거비도 올라가고 또 돈을 벌어서 이걸 갚으려고 하니까 취업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급한 대로 뭐 카드 론을 쓰거나 아니면 이금융, 기타 금융에서 좀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고금리의 그런 대출 상품을 활용하다 보니까 파산이나 이런 신청 건수가 늘어나게 된 게 아닐까. 자,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굉장히 나온 지 좀 됐는데 이런 말이 또 유행했어요. 졸업과 동시에 실업을 한다고 청년 실신 시대라고 청년 실업과 신용 불량자를 합친 청년 실신 시대라는 이런 용어도 참 웃지 못할 신조어가 나오더라고요. 뉴스나 기사에 보면 회생이나 파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회생은요, 여러분, 빚을 갚는 거고요. 소득이 있으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이 빚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파산은 빚이 더 많은 거죠. 나 더 이상 못 갚겠다. 나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해서 본인의 재산을 모두 모아서 그거를 다 정리를 해서 채권자들에게 돈을 다 돌려주고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회생은 길게 조금씩 계속 갚아나가는 거고, 파산은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이제 채권자들에게 다 돌려주고, 이제 나는 파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파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의 소득과 통장 거래 내역 한 10년치를 꼼꼼하게 보고 재산을 모두 다 찾아내서 이걸 다 정리를 해서 이제 통과를 해야지만,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파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돈을 썼는데요, 갚지 못하는 거니까 이걸 최대한 채권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찾아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 갚고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면책, 이제 책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면책 신청을 하면 이제 좀 일반적인 그런 상황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회생이나 파산을 했을 때 이게 신용정보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신용회복이라든지 개인 파산,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밟고 있으면 바로 기록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지금 기간이 줄여서 3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면책이 결정되면 5년 동안 기록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용정보가 등재되어 있다고 5년 동안 표시가 된 다음에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은행 거래가 안 되면은 뭐 다른 데를 대출 받으려고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뭐 기타 금융이나 사금융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굉장히 금리가 높은 금융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은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그리고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이 어렵고,
그래서 나온 상품이 바로 서민 지원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대출을 이용 가능한지 이런 상품을 알아보고 신청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이렇게 신용회복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신용회복을 미납 없이 9개월 이상 이렇게 성실하게 갚거나 완료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2년 이상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신 분들, 2년 이상 갖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사고가 났다거나 질병, 재난,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율은 3%에서 4%대로 이용 가능하고 최대 1,500만 원까지 이용 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햇살론 17이라고 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13개 시중은행이랑 서민금융통합재원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연 12.9% 단일금리입니다. 이 상품은 받을 수만 있다면 이율은 12.9%로 이렇게 확정으로 나가는 상품이고요. 1,7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대면 상담에서 요건이 되면 1,400만 원까지도 가능한 상품이고요. 필요 서류와 어디에 가서 신청하는지는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망홀씨 대출이 있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많이 취급을 했었는데, 일반 직장인 대출이나 일반 CSS 대출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이망홀씨 대출로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은행 대출이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것 같지만 좀 까다롭거든요. 왜냐면 직장 요건이라든지 직장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그 고용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용 등급으로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신용 등급으로 대출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서 이게 세이망홀씨 대출로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소득과 신용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서 이제 직장인들도 신청 가능한 상품이라고 아예 표시를 해놨어요.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은행마다 약간씩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세이망홀씨 대출이긴 한데 이게 원투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은행마다 뭐 1개월 이상 재직, 6개월 이상 재직, 뭐 5개월 이상 재직 이런 게 있어서 본인이 거래한 은행에 좀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신용 등급별로 한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신용 등급이 1등급인 경우 얼마, 2등급인 경우 얼마 이렇게 내려갈수록 한도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최대 3,0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연소득은 3,000만 원 미만 또는 연소득은 4,500만 원 미만인 경우인데, 신용 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인 분들, 그리고 4,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직장 건보료 납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을 쓰고 있는 분들 있죠. 3,000만 원 초과한다거나 신용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 5.26%부터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금리 사입돌 대출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중간인 분들인데 이게 고금리를 쓰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고금리로부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온 상품이고요. 연금소득, 자영업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고, 5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 연간소득 1,5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증서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5%에서 11% 사이 이용하실 수 있는 대출입니다. 여러분들이 5%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최근에 나 대출 받았는데 3%다, 4%다 라고 하시지만, 의외로 이게 7, 8%, 10% 이상 대출 쓰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인이 대출 쓰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이유를 잘 보시고요. 너무 높으면 좀 낮은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어요. 낮은 금리를 쓰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또 이게 신용 등급이나 소득에 따라서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렇게 좀 고금리 대출 상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일반 시중은행에 좀 바꿀 수 있는 상품으로 많이 문의하시고, 또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바꿔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알았다면 여러분들 상품 꼭 이율 체크하시고, 또 좀 더 저금리, 중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입돌 대출 2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금융,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이고요. 시중은행 사입돌 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아서 가능하면 시중은행 대출을 추천을 드리고, 요건이 시중은행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하는데, 가능하면 시중은행을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8등급, 근로자는 5개월 이상 재직을 하고 있고, 연소득은 1,200만 원 이상, 그리고 사업자는 4개월 이상, 연소득 600만 원 이상, 그리고 연금소득자는 연금 1회 이상 수령자로 연금소득 60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고요. 소득,
부채 상황에 따라서 차등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율이나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 금리는 9%에서 17%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5등급에서 6등급은 13에서 15% 정도 이용 가능한데, 이게 시중은행 사입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등급이라도 6에서 10%대로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을 추천드린 이유고, 그리고 은행 사입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3등급에서 5등급 정도이신 분들이 좀 원활하게 대출이 나가는 편이고, 저축은행 사입돌 2 같은 경우에는 6등급에서 7등급의 대출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좀 고등급인 분들은 또 은행 상품으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3등급에서 5등급 사이 취급이 많이 되고 있고, 저축은행 사입돌 2 같은 경우 6, 7등급, 그래서 3등급, 5등급은 시중은행, 그리고 6, 7등급은 아무래도 저축은행 쪽에서 많이 취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징검다리론이 있습니다. 이게 4대 서민금융상품이 있는데, 이게 세이망, 햇살,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이 있습니다. 자, 이걸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해서 75% 이상 또는 전액 상환한 경우에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사이에서 받을 수 있고, 최저 연 5.2%로도 가능한 상품이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저 2.68%까지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소금융이 있는데요.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창업, 운영, 생계, 주거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연 2%에서 4.5% 선에 이용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상황별로 요건이나 한도나 이자나 대출 기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 역시도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출 상품들이 다 비슷해 보여요. 이거 다 같은 상품 아니에요? 지금 읽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무슨 순서로 어떻게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이 상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없는 상품인지 조건을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도, 대출 한도도 나와야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 세 번째로는 금리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 신용등급 7등급이고 연소득 5천만 원 정도 된다. 자, 이런 경우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쓰면 가장 좋기는 한데, 자, 안 되는 경우, 자,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데 6등급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5천만 원 넘으니까, 그죠? 그래서 연소득 1,200만 원 이상이면 다 할 수 있는 사입돌 2 대출을 신청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소득이나 이런 등급 부분 시중은행 찾으시고, 이제 햇살론까지도 찾아보고, 근데 소득 부분에서 걸려서 안 돼. 그러면은 사입돌 2 대출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슷하다고 된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렴한 금리를 이용할 수 있고, 한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게 시중은행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 2금융으로 넘어오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귀찮은데 그냥 쓰지 뭐 라고 하면 신용등급이 개선될 여지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본인의 신용등급과 소득과 이런 부분 요건을 꼼꼼히 따져서 좀 신용등급을 회복하는데 빨리 회복해서 시중은행 거래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상품들, 대출 상품들을 지원을 하고, 또 등급별로, 소득별로 가능한 상품을 좀 다양한 금융권에 이렇게 촘촘하게 깔아놓은 이유가 있겠죠. 자, 저금리가 어려운 사람들은 바로 고금리 상품으로 가지 않고 중금리 상품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취지니까요. 좀 손쉬운, 쉽게 받을 수 있는 고금리 대출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찾아서 활용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면책 이후에는 은행 거래를 활발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통장, 카드, 적금 거래, 연체 없이 다양한, 이런 건 공과금이랑 여러 가지 세금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또 제 영상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신용등급을 빠르게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세부적인 요건이나 이런 자세한 내용은 또 금융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거나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신용등급 중등급 그리고 저등급이신 분들 어떤 상품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회생, 파산이신 분들 어떤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올리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꼼꼼히 잘 챙기고 항상 확인을 해서 내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고 또 건전하게 금융거래를 잘 할 수 있도록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